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의정부 경전철이 흥선역에서 장애가 발생해 20여 분간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경전철 운영사의 기술력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로 47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결을 위해 오는 12일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양주시의회가 일본 경제 침략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한 결과 5개 공공기관에서 65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또 멈췄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전동차의 원인 모를 장애가 발생하면서 경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는데요. 이런 장애는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인데 특히 석 달 전 관리 운영사가 바뀌자마자 장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영사의 기술력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경전철 전동차가 앞차의 꼬리를 물고 지나갑니다. 뒷차가 고장난 전동차를 차고지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흥선역에 들어온 전동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경전철이 전 구간에서 약 20분가량 지연 운행됐습니다. 시민들은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관리 운영사인 우진메트로는 장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 쪽에 어떤 그 고장이 좀 있었던 걸로 좀 추정은 됩니다. 지금.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6월에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멈췄습니다. 새 사업장의 운영까지 넘어간 지 석 달여 만에 2건의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우진메트로는 전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운영 노하우를 비롯해 기술 인력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체면을 구기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인천교통공사에 계시던 관리자분들이 지금 몇 분이 이제 계시긴 하지만 관리 운영상에 좀 미숙함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있기는. 우진메트로는 서울의 경전철을 개통 때부터 운영하면서 잦은 장애를 일으켜 중단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은 의정부 경전철 신규 운영사 선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시에서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그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했겠죠, 그거는. 의정부시는 운영사의 과실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선 손해분을 운영비 지원액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능력 부족 지적에 대해 우진메트로 측은 직원 상당수가 전문 기술자로 구성돼 있어 기술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최근 잇따른 장애는 운영 초기의 시행착오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로 47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쯤 포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때문에 창피함을 당했다며 인근 편의점 종업원에게 강도 침입 신고를 하게 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포천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결을 위해 오는 12일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장자산단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중단 및 주 연료 변경을 촉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양주시의회가 일본 경제 침략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범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행위 65건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평택 항만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서 공사 중인데 준공 처리를 하는 등 부적정행위 65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경징계 등 행정조치를 하고 5,97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8월) 들어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7일 오전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폭염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수도권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연일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잠시 수그러들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던 더위에 야외 활동을 꺼리던 시민들도 이날 하루는 공원에서 운동을 즐겼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그래도 좀 나와서 조금 활동은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인라인이랑 자전거 운동하러. 계속 더워가지고 못 나오고 있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하러 나왔어요. 7일 오전 태풍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비가 내리면서 인천의 낮 최고 기온은 하루 전보다 4도 낮은 31도를 기록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기 전인 지난 6일까지만 해도 인천시는 6일 동안 폭염특보가 이어지던 상황. 특히 지난 3일과 4일에는 인천시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더 많이 더웠고 오늘도 많이 더운데요. 이렇게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덥고 끈적거려서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더위가 잠시 약해졌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7일 밤부터 또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일에 비가 오는 동안은 폭염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겠지만 비가 그친 이후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내일부터 다시 무더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9호 태풍 렛기마와 10호 태풍 크로사도 점차 북상하고 있는 상황. 기상청은 2개의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 경로가 유동적이라며 앞으로의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 5일 파주 임진각에서 DMZ 155마일 걷기 행사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참가자 100명은 16일간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접경지역 155마일을 걷게 됩니다.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100여 명의 대원들이 DMZ 155마일 걷기 행사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최북단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155마일. 이 구간에는 통일전망대와 임진강 상류의 군남댐, 경관이 빼어난 주상절리길, 안보관광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까지 DMZ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DMZ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대결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되겠다. 태풍도 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난관들을 다 뚫고 폭염을 뚫고 건강하게 무사하게 이곳으로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DMZ 구간의 155마일을 동서로 횡단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사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저는 DMZ의 가치를 이번에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 공감되고 뭔가 인식이 된 그런 DMZ의 가치를 또 다른 분들에게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고 싶고요. 참가자들은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을 걷는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 DMZ 하면 되게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조금 다른 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도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걷기 행사에는 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와 작은 음악회, 유적지 탐방 등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우리 지역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주의 지역을 둔 박재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난 1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보궐로 맨 처음에 이제 9대 때 그 한 2년 반, 한 3년 의정 활동을 하고 이제 작년에
그 재선으로 이제 그 경기도의회에 들어갔는데 그 또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그 도시환경 분야에서 그 우리 14명의 의원님들하고 이제 그 1년 동안 그 전체적인 그 도시환경위원회가 도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이 일단 그 도시주택,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그 환경국도 소관의 그 미세먼지, 또 수자원 본부가 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이제 먹는 물에 대한 그 한수 이북의 먹는 물에 대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기재위에서 도시공사가 이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제 그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우리 그 테크노밸리 사업이라는 산업단지 사업, 이런 게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그 14분의 의원님들하고 이제 그 조례안이나 뭐 개정안, 동의안 한 78건 정도를 이제 처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또 우리 경기도의회 최우수 상임위로 또 선정이 됐고, 또 의원님들의 정말 열정적인 그 노력으로 우리 그 도시환경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또 1년 동안 느끼게 됩니다. 주로 뭐 제가 이제 그 양주 출신이기 때문에, 양주 출신 민주당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재선위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테크노밸리 사업을 그 우리 이성호 시장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노밸리 사업을 우리 그 상임위에 상정을 해갖고 또 경기도의회에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지금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의회에서는 모든 그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 뭐 사업성이 좋다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저한테는 경기 양주시만이 아닌 경기 북부의 그 일자리 창출과 또 기업이 한 780개 정도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 많은 그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지금 저희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을 이제 지금 1년 했기 때문에 2년 차에 접었는데 임기가 2년이거든요. 이게 그 양주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말 심려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그 남은 후반기에는 그 이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경기 그 남쪽보다 북쪽에 좀 치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이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먼저 이제 우리 경기 도민은 우리 그 주거 환경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그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 주거 환경을 해서 제3기 신도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경기도 실정에 맞게끔 그 3기 신도시가 잘 그 형성이 돼서 그 경기 주민들의 그 도민들에게 그 많은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양주는 우리 경기 북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 지금 양주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2024년에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충분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또 경기 북부 발전과 양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